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종전선언. 지난달 유엔 총회 기자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약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 기조연설에서 말인데요. 대통령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대통령인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읽혀집니다만 이게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꽤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 영어로 하면 컨텍스트죠.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 과연 그 종전선언을 강조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냐. 우선 국내적으로 지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종전선언을 하자고 선언한 북한이 이걸 진짜 원하고 있는지 미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그 한반도 평화라는 그 신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신념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우선 그 맥락에서 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인데 종전선언 자체의 어떤 그 문제점 또는 허점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만약에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유엔사를 해체하라. 전쟁이 끝났는데 왜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할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다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종전선언이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이제 9월 23일 새벽에 그 유엔 총회에서 얘기한 종전선언이 그 전에 종전선언과는 굉장히 다른 종전선언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종전선언을 생각하는데 뭐가 다르냐? 그 전에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핵화를 약속을 하거나 협상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였는데 전제가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종전선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논의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어제 태영호 의원은 그래도 그걸 맥락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지 어떻게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더 따지고 보면 그것도 조금 더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핵화 얘기하자 하면은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문 정권은 그러면 우리 핵보유를 인정하는 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맥락도 내용도 대단히 부적절한 종전선언 요청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일부 언론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니까 청와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덧붙였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청와대가 얘기한 부분은 사실상 이번 제안이 마지막 대북 제안이 될 수 있다. 절박감 속에서 꺼내든 제안인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 얘기를 보면 신복철 박사님.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종전선언을 승부수다 좀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예, 저 말 자체는 지금 청와대의 절박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요 항상 좋을 때가 있었고 나쁠 때가 있었는데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저런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쓰는 카드라면은 주변 여건부터 만들어야겠죠. 지금 미국과 종전선언과 우리가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미국 국무부의 발언을 보면요.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북한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함께 논의할 대상이라고 첫 번째 대상인 미국과도 의견이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여건 조성도 없이 이것을 던진다는 것은 마지막 카드를 너무 쉽게 낭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함에 있어서 발언에 신중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의심을 받고 오해를 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이 종전선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꾸준히 추진하는 근데 그 평화
그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이런 선순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보고 있었다. 예. 그런데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외교가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The U.S. and ROK cannot do this by ourselves. We need the DPRK engaged, and we remain open to that discussion with them when they're prepared. 미국의 시각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제 협상 파트너인 대통령이 이렇게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정전협정 조인자는 우리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격도 없는 남한이 왜 여기에 끼어들려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실제로 미국이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안 됐는데 이제 스티브 비건 부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북한이 필요하다. 북한이 관여가 돼야 어쨌든 종전선언을 하든 뭐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약간 유보적이고 북한의 입장은 아직 잘 알려진 게 없어요. 저는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특별히 다른 부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북한이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문건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은 시종일관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뭐 그런 건 제가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어쨌든 평화협상하고 비핵화하고 같이 굴려보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당사국들인 미국하고 북한 자체가 약간 유보적이고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 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맥락 속, 그러니까 코로나, 미국 대선, 그리고 한국 코로나, 뭐 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조성길 대사 문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과연 시기적절하게 제기할 시점이 맞느냐, 예. 이런 문제도 또 제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과거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네. 전 의원은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은 총살당하고 불태워도 대통령 머릿속엔 가짜 평화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야당에서 원색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 시각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 문제인데, 예. 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가장 이 국정의 첫 번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라든지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보면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시냐, 그리고 현재 국민이 비무장 상태에서 피살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강한 비판과 이렇게 사과를 못 받아내느냐,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오늘 나온 종전선언 문제는 누가 봐도 사실은 이 시기적 맥락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생뚱맞게 들리는 건 사실이죠. 예,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목철 박사님. 국감 때니까 이제 막 여러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한 달에 50번 넘게 대남 비방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저자세 눈치 보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또 나온 겁니까? 예, 그렇죠. 저 비방 자체도 사실은 적대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런 것이 입증되고요. 저 표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한동안 2018년 상반기에서 9월 중순까지는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침묵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비난을 시작했느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요, 2018년 9월 2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 돌아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예.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주한미군의 지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그간 그렇게 생각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재차 이제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말을 꺼낸 그날, 오늘이죠.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이 조카와 피살 공무원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청와대를 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목소리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편지를 제대로 읽어보시는 것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대변인들이시며 영혼 없는 답변만 내놓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답변을 안 하는 게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아들에게 편지 답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편지가 아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의 시각도 그렇고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오늘 청와대 방문했던 공무원, 피살 공무원의 형 모습도 나올 텐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뭘 해줄 수 있냐 이걸 계속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두 장의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한 장은 아들이 이제 꼭꼭 눌러 쓴 손으로 쓴 편지죠. 예. 그걸 읽고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죠. 또 하나의 편지는 그러니까 저 형님의 사돈, 그러니까 장인, 죽은 우리 희생자의 장인 어른이시죠. 그분 입장에서는 사위가 희생됐고, 또 그리고 사실은 사위와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위에 대한 입장을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아마 편지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억울하게 잃은 사위 그리고 외손자, 외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보낸 것 같고, 내용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의 대응, 뭘 했느냐. 작게는 군이 뭔가 할 수 있었던 6시간, 또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었던 3시간을 비롯해서 9월 21일 오후 1시 반 이후에 지금까지 대응이 뭐냐. 두 번째는 월북과 관련된 거. 명예를 회복해달라. 정말 월북이면 그 증거를 제시해달라. 군의 기록을 보여달라. 그렇지 않다면 명예를 회복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신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건 어떤 위로나 대통령의 편지가 아니라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거죠.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도 단순한 위로의 편지로서는 부족하고 답을 가족에게도 줘야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종전선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피살 사건 얘기도 언급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제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